안녕하세요, 김민준 선생님입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많이 기다리시던 대학일 것 같습니다. 바로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 편으로 이제 돌아왔는데요.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민준쌤 TV. 보통 한국체육대학교 하면 이렇게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한 체대는 선수들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뭐 특기자 전형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반 전형에서 무려 50명 이상 선발하는 학과가 바로 이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라서 인기가 상당히 높은 학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도 후천적으로 열심히 실기 준비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학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한 체대를 가고 싶다 한다면 이 영상 보시면요, 여러분들의 이런 목표를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이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이제 2024학년도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제가 하나하나 소개를 드릴 텐데요. 먼저 지난해 2023학년도에서 어떠한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지원했는지 영역별 평균 등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보시죠. 지난해 지원자 표본 분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4.60, 수학 5.77, 영어 3.34, 탐구 한 과목 반영합니다. 3.04, 4.81인데 국어와 수학의 등급을 보니까 수학보다는 국어 과목을 선택한 것들이 많이 확인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국어는 4에서 한 5등급 정도, 영어 3에 탐구 3등급 정도에서 많이 지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뭐 이런 상황을 봤을 땐요, 탐구가 3등급보다 더 높은 뭐 1에서 2등급 정도가 됐다고 한다면 좀 더 낮은 국어나 영어 지금 상황보다 더 낮은 학생들도 소신 지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체육대학교 작년에 어느 정도 학생들이 지원했는가 한번 보고 왔는데 약간 조금 이제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어떤 학생들이 합격했는지 표본 두 가지를 이제 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그래도 이게 한 체대 적정 지원 등급이겠구나 하는 정도 표본 하나와 정말 실기를 그래도 내가 잘했다 했을 때 이 정도 성적에서 합격했구나 할 수 있는 좀 다소 낮은 표본의 성적대 해서 이 두 가지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보시죠. 자, 2023학년도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 합격자 표본 공개. 자, 합격자 표본 A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국어 4등급, 영어 3등급에 탐구 3, 6이에요. 사실 뭐 이 6은 뭐 거의 지원 안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거의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지원했거든요. 실기고사 같은 경우에는 400점 만점 중에서 한 370점 정도 맞은 학생의 표본인데요. 한 10감 정도 한 거죠. 그래서 뭐 실기도 무난하게 잘했고 성적도 준수하게 아주 상위권으로 합격한 학생의 표본 A 소개를 드렸는데요. 자, 그럼 두 번째 표본은요. 그래도 탐구를 제가 무조건 잘해야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는 좀 그렇고 탐구가 혹시라도 망했을 때 이 정도 성적에서 지원이 가능했다 정도의 표본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특이 표본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합격자 표본 B 소개를 드리면요, 자, 국어 4에 영어 2에 탐구가 5등급이에요. 탐구가 5등급일 때 국어 4, 2 정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요, 제가 영상마다 탐구 영역 되게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탐구가 이렇게 4, 5등급으로 망했을 때 국어, 영어가 어느 정도에 쓸 것인가, 평균 3등급은 맞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국어 3에서 4가 쉬울지 탐구 1에서 2가 쉬울지 아무래도 탐구가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탐구 열심히 계속 잘 하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조금 감은 잡겠는데 그러면 도대체 2024학년도 어떠한 입시 상황이었습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4가지 입시 총평 준비해 봤거든요. 아마 이야기 들으면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가 이렇게 입시가 됐었구나 바로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PPT 화면 보시죠. 자, 첫 번째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첫 해라서 입시 결과가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수능이 보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가 뭐 입시 컷이 뭐 900점이 넘을 것이다, 최소한 890점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고요. 실제로 뭐 진학사나 다른 어떤 입시를 분석하는 사이트에서도 그 정도 수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좀 기분은 좀 좋았어요. 왜냐면 낮을 거라고 미리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870점대 중반에서 컷이 형성되었고 예비
입시까지 포함하면은 870점 초반까지 좀 내려갔습니다. 이게 뭐 입시가 이제 변경된 첫 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준이 없었고 신중을 기했던 것도 있었고 역시나 실기고사장에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입시 컷의 형성에 또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지난해 합격자 표본 기준 실기 감수는요. 마이너스 12감이었습니다. 아마 이게 가장 궁금했을 거예요. 작년에 도대체 어느 정도 실기를 해야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올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준을 잡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 숫자로 제가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12감 정도 한다고 하면 제가 뒤에서도 소개를 드리겠지만 확실히 이제 메디시볼 던지기나 뭐 이런 제자리 멀리뛰기 이게 어느 정도 감수를 받았어야 되나 이게 좀 궁금했을 텐데요. 뒤에서 좀 더 소개를 드릴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실기에 대한 얘기 드렸는데 어쨌든 수능에 대한 얘기 또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국어 선택자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기 때문에 국영탐 중심으로 많이 지원했었습니다. 뭐 그래도 그 와중에 수학을 선택한 학생들도 있었으니까 뭐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기억에 제가 남는 표본이라면 국수영 탐탐 54333 이렇게 안정적으로 합격한 아이도 있으니까 혹시 국어가 망할 것을 감안해서 수학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좀 소개를 드리면요. 여학생들의 실기 수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12감 정도로 했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여학생 걸 제가 따로 한번 봐봤거든요. 이제 9감 정도로 했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3감 정도 저달했으니까 급간한 3점인 걸 감안하면 9점 정도가 높았었는데 메디스볼 던지기와 100m 달리기에서 남학생들보다 월등히 기록이 좀 잘 나왔습니다. 배점표를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학생들에게 더 유리한 건 아닐까 생각했는데 역시나 결과는 예상대로 나왔다고 판단되고요. 근데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요. 한체대 사채과는 여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준비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되니까 내가 한체대에 어떤 학과를 지원할까 고민했을 때 여학생들은 사회체육학과 선택도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시 총평까지 이제 보고 왔습니다. 뭐 등급도 받고 입시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으니까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은 충분히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민준쌤 도대체 2024학년도 더 지원할 건데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2024학년도에 대한 이야기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합격의 첫걸음은요. 전형 계획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 전형 계획부터 확인하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보시죠. 자, 2024학년도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과 전형 방법 모집 인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 청원은요, 54명,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네, 많이 뽑죠. 그래서 한체대 사채과 많이 지원하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전형 방법 보겠습니다. 자, 수능 60%, 실기 40% 반영합니다. 참 이거 보면요. 한체대 사채과가 좀 머리가 좋아요. 수능 60%니까 수능의 변별력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기 40%니까 실기에 대한 변별력도 있어서 내가 좀 실기가 불안한 것 같다 하면요. 수능 잘해도 좋고요. 내가 실기가 잘한다 그러면 수능이 다소 낮아도 소신 지원이 가능한 거니까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수능 반영 방식은요. 국수형 택 35%, 탐구 한 과목 30% 반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건요. 탐구 한 과목 30%예요. 국어 35%, 탐구 30%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뭐 탐구가 국어보다 5% 좀 덜 반영하니까 뭐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요. 국어가 낮을 걸 감안해서 탐구를 잘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확인하고 작년과 동일하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 실기고사는 제자리 멀리뛰기, 백미, 이제 메디스볼 던지기, 농구 레이어 이 네 종목 동일하게 이제 실시를 합니다. 뭐 특별히 변경된 건 없지만 올해가 2년 차기 때문에 확실히 이 네 종목 미리 잘 준비해서 오는 지난해 아쉽게 떨어진 친구들, 재수생들 같은 경우도 감안했을 때 실기 준비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 변경사항 특별히 변경사항은 없어요. 특별히 변경된 건 없지만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올해 사채과는 변경사항이 없지만, 이제 특채과나 이제 운건과나 스청지나 노인체육복지, 뭐 이런 이제 타 학과들이 똑같이 시더비 폐지가 되고, 메디스볼 던지기가 이제 신설이 됩니다. 아무래도 작년에는 이제 시더비 부담스러워서 다른 학과는 지원을 못했었던, 그래서 사채과에 좀 몰리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게 올해는 좀 더 완화되는,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입시가 두 번째로 이제 실기가 바뀐 이제 두 번째 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경쟁률은 좀 더 다소 낮아지더라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상컷은 오히려 작년보다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또 얘기하면 제가 또 괜히 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니까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지 제가 입시 준비 방향 제가 4가지 바로 연결해서 소개를 드리고 추천 등급과 한 줄 평까지 연결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PPT 화면 보시죠. 자, 첫 번째는요. 탐구 영역은 반드시 2등급 이내로 만들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국어 학생들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국어 또 올해 되게 어렵게 출제될 거 생각한다면 탐구, 지난해 좀 어렵게 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지난해 대비 좀 더 쉽게 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쉽게 출제가 된다면 이렇게 또 재수생들이 이거 2년 동안 준비했으니까 이거 고인물들이 많거든요. 만점 맞아도 100분이 100%가 안 나오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어쨌든 국어, 영어도 중요하지만 탐구 영역 반드시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전략 두 번째를 좀 보겠습니다. 백미와 메디스볼 던지기를 조기부터 준비해라. 확실히 점수 따기가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백미와 이 매던을 잘 준비하면요. 정말 실기에서는요. 우위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반대로. 그럼 나머지 종목 두 가지 뭐 있어요? 제자리 멀리뛰기와 농구는 당연히 잘 해야 됩니다. 뭐 잘 준비할 것도 없고요. 잘 하면서 백미와 매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두 종목 계속해서 강조해도 부족함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략 세 번째는요. 실기는 마이너스 10감 이내를 목표로 준비해라. 자, 아까도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아까 여학생들의 실기 능력을 고려하면요. 실기 경쟁력을 갖춘다면 남학생도 마이너스 9감에서 10감 정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실기의 윤곽이 이제 드러난 만큼 경쟁력 있게 저는요, 마이너스 8에서 9감까지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입시 준비 방향 네 번째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자, 원서 접수 직전까지 지원자 경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제 한 차례 모든 학과에서 이제 시덥을 보지 않습니다. 이제 사채과도 눈치 작전에 포함되는 학과가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경쟁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나 입결은 다소 올라갈 것으로 좀 보면요. 수능과 실기 열심히 이 두 마리의 토끼 잘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한체대 사채과 지원 추천 등급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소개를 드리는 등급은요. 실기를 마이너스 5감 이내, 실기를 정말 잘했을 때의 등급부터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6에 영어 3에 탐구 2로 체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등급 굉장히 좀 충격적일 거예요. 국어 6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요? 저한테 정말 질문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제가 탐구도 괜찮고요. 실기를 잘하는데 국어 몇 등급 정도가 지원하면 좋을까요? 자, 저는 국어 6. 기왕이면 6등급 초반이면 되게 좋겠는데 지난해 합격자 말고 이제 불합격자 중에서 정말 아쉽게 떨어진 학생 중에는요. 국어 6에 영어 3에 탐구 4도 불합격한 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실기 상당히 잘했죠. 근데 저는 국어 6 때문에 떨어졌다기보다는 탐구 때문에 떨어졌다고 봐요. 탐구 4등급 맞았으니까. 국어 4가 쉬울까? 탐구 2가 쉬울까? 이 부분 여러분들 판단을 계속해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추천하는 등급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저는 한 마이너스 10감 내로 됐을 때 어느 정도 성적이 적정 지원이 가능할까? 바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국어는 4에서 한 5등급, 수학 0이라고 했는데 수학은 이제 포기.
했을 때, 자, 영어 3에 탐구 1, 2 정도로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국어가 5등급이 될 것 같다 한다면 국어 1이 좋겠고, 내가 국어가 4등급이 될 것 같다면요, 한 2등급 정도로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국영탐 등급의 합을 9등급 이내로 맞춘다면요, 실기를 한 마이너스 10감 정도 내에서도 적정 지원 등급이라 평가하는데요. 뭐 올해 한체대 입결이 높아질 것을 감안한다면 뭐 성적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줄 평만 소개를 드리면 되겠는데요. 저는요, 실기 변경 2년 차다.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경쟁률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지금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를 위해서 준비하는 전국의 학생들이 저는 적어도 500명은 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론적인 상황이지만 실기를 만점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탐구 3등급 수준에서 국어 7등급도 저는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만큼 막강한 실기 능력으로 무장한 학생들이 대거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니까 작년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영상 보고 나니까 한체대, 야,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아니면 더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전자의 학생들, 야, 이거 한체대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하겠구나, 이런 학생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찌됐든 한체대 여전히 인기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뭐 정리 한번 드리자면 수능의 60%가 생각보다 변별력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실기가 불안하다 싶으면요, 작년에도 높은 성적으로 이렇게 소신 지원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내가 실기가 부족할 것 같으면 성적을 열심히 올리시고, 내가 만약에 성적이 그래도 불안하다 그러면 열심히 실기 올려서, 그래서 한체대 사채과가 참 이렇게 재미있는 학과인 것 같습니다. 혹시 한체대 사채과에 대해서 지난해 어떤 학생들이 합격했는지 좀 더 이렇게 궁금한 친구들, 제가 작년에 한체대 사채과 54명 중에서 34명이 합격생 표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다 한다면 김민중 체대식 컨설팅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신청 방법은 여기 하단에 고정 댓글에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실기고사 아직도 준비 안 하고 있다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고등학교 1, 2학년 친구 중에서는 패스체대 입시 많이 또 등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체대 이렇게 이야기 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대학이 있다 한다면요,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우선적으로 지금 많은 대학들 리스트 이렇게 거의 5월달, 6월달까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좀 더 빠르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 댓글로 좀 적어주시고, 또 댓글에다가 간혹 민쌤 영상 너무 도움 많이 돼요, 이렇게 영상에다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끊임없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구독도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구독하면서 우리 민쌤TV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